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야담 주머니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동쪽으로 사흘길을 가면 나오는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의 이름은 복내옥. 그곳을 운영하는 주인의 이름은 박덕수였지요. 박덕수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도 아니요, 성격이 괴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으니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일이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지요. 그래서 복내옥 주막에는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국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다는 소문.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면 갚으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밥을 먹고 갚으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덕수의 장부에는 받지 못한 외상값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러니 장가도 못 가는 거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박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막을 지키며 오늘도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밤, 주막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은 눈에 젖어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지요. 비록 남루했지만 분명 선비의 옷이었고 품속에는 책 몇 권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박덕수가 황급히 달려가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이 분명했지요. 박덕수는 사내를 온돌방으로 옮겨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준 뒤 부지런히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사내의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어서 드시게. 몸을 녹여야 하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가? 어디 아픈가? 박덕수가 놀라 물었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사내의 이름은 이몽학이었습니다. 그는 경상도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지만 정실 부인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학문의 뜻이 있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가진 돈이 다 떨어져 사흘째 굶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박덕수가 물었습니다. 사흘은 더 걸릴 것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이몽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큰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기 시작했지요. 이게 뭡니까? 이몽학이 물었습니다. 주먹밥일세. 한양까지 가는 동안 먹게. 보자기 안에는 주먹밥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덕수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은자 2냥까지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갚을 길이. 갚지 않아도 되네. 박덕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게. 자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거든 백성들에게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그것이 나에게 갚는 것일세. 이몽학은 박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몽학이옵니다. 만약 제가 뜻을 이루는 날이 온다면 반드시 이곳을 찾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몽학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박덕수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주막의 단골 손님들은 또 혀를 찼습니다. 저 선비 절대 다시 안 올 걸세.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휴. 하지만 박덕수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중요치 않네. 저 젊은이가 얼어 죽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됐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몽학은 그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혹은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이라 짐작했지요. 박덕수는 이제 50을 훌쩍 넘긴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막 복내옥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국밥을 나눠주었고 외상장부는 점점 더 두꺼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얼굴은 해쓱하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박덕수는 아이를 보자마자 15년 전 그 눈 내리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절박한 눈빛이 꼭 이몽학과 닮아 있었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따뜻한 밥부터 먹자. 아이의 이름은 순돌이였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친척집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박덕수는 그날 밤 아이에게 푸짐한 저녁을 차려주고 따뜻한 방에서 재워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순돌이는 떠나려 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꼭 크게 되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박덕수는 씩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커서 성공하거든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것이 나에게 갚는 것이란다. 순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러 번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복내옥 주막에 놀라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들었나? 한양에 큰일이 났다더군. 주막에 들른 행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영모라네. 영모. 이몽학이라는 자가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잡혀갔다고 하네. 박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 했나? 이몽학이라고? 그렇다네.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가 들통나서 지금 의금부에 갇혀 있다지 뭔가. 곧 삼족이 멸해질 거라더군. 박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몽학. 15년 전 눈 내리던 밤 자신의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그 젊은 선비. 그가 역적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박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인장? 어디 가시오? 한양이네. 한양으로 가야 해. 한양은 왜? 설마 그 역적을 아시오? 역적이 아니네. 그는 절대 역적이 아니야. 박덕수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주막을 단골 손님에게 맡기고 그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려 한양에 도착했을 때 박덕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금부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몽학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몽학은 역적이 아니오. 그는 청렴한 관리였소. 누명을 벗겨주시오. 박덕수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자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대감께서는 함경도 암행어사로 계실 때 탐관 오리를 모두 잡아들이고 백성들의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셨소. 그런 분이 역적일 리가 없소. 또 다른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이 대감께서 직접 조사하여 무죄를 밝혀주셨소. 그런 분이 왕을 해치려 할 리가 없소. 박덕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몽학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대로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그를 시기하여 모함을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덕수는 의금부 관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이몽학 대감께 보내주시오. 제게 중요한 증거가 있소. 무슨 증거 말이오? 그대는 누구며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이오? 저는 15년 전 이몽학 대감께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던 주막 주인이요. 그분의 인품을 증명할 수 있소. 의금부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밥? 허허,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까짓 국밥 한 그릇이 무슨 증거가 되겠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증거가 돼요. 뒤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의금부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안으로 들이시오. 임금님께서 직접 신문하시겠다 하셨소. 박덕수는 떨리는 다리로 어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곳에 임금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묶인 채로 이몽학이 무릎 꿇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본 이몽학은 수척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인. 이몽학이 박덕수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소인 박덕수라 하옵니다. 박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15년 전 이몽학 대감을 만난 적이 있사옵니다. 15년 전? 임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에서 만났느냐? 박덕수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얼어 죽기 직전이던 젊은 선비를 구한 일. 국밥 한 그릇과 주먹밥, 그리고 은자 2냥을 준 일. 그리고 이몽학이 했던 약속. 그분은 소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가? 한 대신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깟 주막에서의 일화가 영모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단 말이오? 박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것은 15년 전 이몽학이 박덕수에게 써준 빈문서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먹밥 10개, 은자 2냥. 언젠가 반드시 갚겠노라. 이몽학.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한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백성에게 갚으리라. 전가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그 종이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몽학,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몽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신은 그날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일한 것은 모두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전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중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의금부 관리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끌고 들어왔지요.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자백했사옵니다. 그 소년은 놀랍게도 며칠 전 박덕수의 주막에 들렀던 순돌이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소인이 거짓 증언을 했나이다. 순돌이는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좌의정 김자점 대감께서 소인에게 은자 100냥을 주시며 이몽학 대감을 모함하라 시켰나이다. 소인은 가난하여 그 돈에 눈이 멀어 전각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좌의정 김자점을 당장 잡아들이라. 그렇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몽학을 역적으로 몰았던 것은 그가 적발했던 탐관 오리들의 거두 좌의정 김자점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임금은 이몽학과 박덕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몽학, 그대는 청렴 결백한 신하로다.
짐이 그대를 의심한 것을 사과하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박덕수. 임금이 박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오늘 충신을 구했도다. 과인이 그대에게 포상을 내리고자 하니 무엇을 원하는가? 박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이몽학 대감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러자 이몽학이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은인 박덕수께서 운영하시는 주막에 의로운 집이라는 뜻의 의관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외상으로 밥을 먹은 백성들의 빚을 소신의 녹봉으로 모두 갚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크게 감동하여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전을 나오는 박덕수를 순돌이가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돌이는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소인이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은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나이다. 무슨 말이냐? 순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인은 사실 이몽학 대감의 종이었나이다. 대감께서 소인을 시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이몽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키고 말았군. 은인 송구하오. 대체 무슨? 나는 의금부에 갇히자마자 이것이 음모임을 깨달았소. 하지만 증거가 없었소. 그래서 순돌이를 시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백하게 하여 배후를 밝히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나를? 은인께서 오실 것을 알았소. 15년 전 은인의 선행을 알기에 분명 나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소. 그래서 순돌이를 며칠 전 은인의 주막에 보낸 것이요. 박덕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허, 나를 이용한 것이로구먼. 미안하오, 은인. 하지만 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역적으로 죽었을 것이요. 이몽학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30년이 흘렀습니다. 박덕수의 복례옥 주막은 이제 의관이라는 현판을 단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몽학은 영의정까지 오른 대신이 되었고 그는 평생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지요. 그리고 매년 겨울이 오면 이몽학은 의관 주막을 찾아와 박덕수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제 80이 넘은 두 노인이 주막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인,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어찌 있겠는가?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지. 내가 만약 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것이오. 아니지. 자네는 살아남았을 걸세. 자네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몽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밤 은인께서 주신 것은 밥이 아니었소. 그것은 희망이었소.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그 희망 말이오. 박덕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과찬이시네. 그리고 은인. 응? 순돌이 말일세. 아, 그 아이. 지금은 의금부 도사가 되었소. 그날의 일로 오히려 임금님의 눈에 들어 벼슬길에 오른 것이지요. 그 아이도 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소. 박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그날처럼 그날 밤 의관 주막에 한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르신,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박덕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게나. 젊은이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박덕수는 45년 전 이몽학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저 젊은이도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며 박덕수는 또 한 그릇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관 주막의 불빛은 그날 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밤의 온기요, 절망 속의 희망이며 세상을 바꾸는 작은 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한 그릇의 국밥 같은 따뜻함을 베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